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뭐냐? 이 화면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안내했던 거죠. 이렇게 도장 목록, 이렇게 학습지, 교과서, 이게 유제, 예제 그런 것들이고, 유제, 예제, 그리고 이게 대단원 마무리, 이렇게 해서 한 개, 한 개, 한 개 나갈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허송세월 멍 때리고 있는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단 문제를 싸그리 다 풀어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일단 답을 다 맞춰놓고 모르는 문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보지 않고 유튜브로 와서 그냥 해당 부분만 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 도장 검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다음 화학 시간에 도장 검사를 하겠죠. 그때 도장 검사했을 때 문제 안 풀려 있으면 도장 안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기간 시험 2주도 안 남았으니까 그냥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들을 오늘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일단 처음에 교과서 문제를 싸그리 다 풀 거예요. 이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들을 다 풀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지 문제를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얘는 이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다음에 너희들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뭐 질문 받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교과서 문제들이랑 학습지를 풀 거다.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다 냈어. 근데 시험 문제랑 지금 여기 학습지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랑 좀 쓱 보면은 비슷한 싱크로율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은 최소한 학습지 교과서 문제들은 3번, 4번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럼 일단 영상 멈추고 미리 선생님이 안내를 해서 미리 문제를 풀어온 친구들은 그냥 바로 영상 보고 모르는 문제 선생님한테 줌으로, 지금 영상 보고도 모르겠다 하면 줌으로 질문을 해도 좋지만 일단 대부분 친구들이 문제가 아직 안 풀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영상을 멈추고 뭐시기야? 뭘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 문제부터 하나하나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쪽, 39쪽, 41쪽, 43쪽, 44쪽에 있는 문제들 풀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면 선생님이 유튜버로서 유튜브에 그걸 해놓을 거야. 북마크 아니지 뭐야. 어쨌든 마크 해놓을게요. 그거 보면서 왔다 와리가리 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38쪽에 있는 이 탐구, 이 빈칸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볼게요. 이게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질량 관계를 알아보는 탐구 활동이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냥 문제 풀어볼게요. 메테인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보자. 메테인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되죠. 이거를 단계별로 풀어보는 그런 탐구 활동입니다. 그럼 일단 화학 반응식 먼저 세워야겠죠. 화학 반응식 나타낸다. 메테인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메테인이 탄화수소니까 연소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다 화학식으로, 까만색으로 풀게요. 화학식으로 다 적어줘요. 산소는 O2,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 그 다음에 뭐해?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메테인 지금 얘랑 얘가 여기 C가 한 개 있어. 그럼 CO2도 한 개겠죠. 그쵸? 그다음 H가 4개 있어요. 그럼 여기도 H가 4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 앞에 2를 곱해줘야지 H가 4개 되겠죠. 그다음 산소를 맞춰주자. 산소가 여기에 무슨 네모 이렇게 했을 때 2네모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산화탄소에서 2개가 나오고 물에서 2개가 나오니까 4개가 돼야 되네. 그럼 네모는 2. 여기 2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 개수는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되어야 되고 앞에 1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화학 반응식 잘 적은 거겠죠. 네, 그럼 이렇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얘들아?
메테인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지. 그럼 지금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그 비율, 몰 비율을 일단 알아야겠죠. 몰수비는 개수비다. 지금 메테인이랑 이산화탄소 1대1이네요. 같은 몰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메테인 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1몰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일단 몰비 적어주면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겠지. 몰수비는 개수비니까. 지금 반응하는 CH4의 양은 생성되는 CO2의 양이랑 지금 1대1로 같아요. 그래서 1대1이다. 그래서 CH4 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의 질량은 1몰 곱하기 CO2의 몰 질량이다. 근데 지금 원자는 이렇게 줬죠. 그럼 CO2는 12 플러스 16 플러스 16은 44예요. 네, 벌써 화학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는 이산화탄소가 44 국룰이네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풀어주면은 결국 답은 44g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지금 친구들 없이 이렇게 아이패드로 혼자 문제를 풀고 보니까 그냥 벽 보면서 혼잣말 하면서 문제 푸는 것 같고 아주 좋네요. 네, 좋아요. 네, 이거 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를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줌 들어가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이씨 뭐야 이게 38쪽에 이 탐구활동 이거 하나 이거 풀어야지 도장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과제 1, 예제 1, 유제 1 그리고 여기 모래 전환 이거 학습지에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다 한번 보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1, 2, 3, 4, 5, 6 이 문제들도 한번 새끼 문제 빠르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답 다 나와 있고 이거 우리 학습지 14쪽에서 이거 비슷한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풀어보진 않을 건데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6 다음에 확인하기 지금 1, 2 지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과제 1, 39쪽 과제 1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자. 수산화리튬과 이산화탄소의 화학 반응식을 조사해보고 우주 비행선에 우주 비행사 한 명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1kg이라고 할 때 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리튬의 질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네, 일단은 수산화리튬과 이산화탄소의 화학 반응식을 조사해보자 라고 했는데 조사하면은 뭐 답이 다 뿅 나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화학 반응식 세워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수산화리튬과 지금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뭐가 생성되냐면요. Li2CO3라는 친구랑 H2O라는 친구가 생성됩니다. 지금 얘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춰보세요. 영상 잠시 멈추고 개수 맞춰보세요. 네, 그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개수를 맞춰볼게. 일단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반응물이 LiOH랑 CO2고 생성물이 Li2CO3랑 H2O라는 소리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개수를 맞춰줘야겠지. 이게 Li가 한 개고 여기 Li가 두 개야. 그럼 여기 2 일단 곱해주는 게 국룰이죠. 다음에 보니까 O가 여기저기 막 다 있어. 이럴 땐 H 먼저 맞춰주는 게 좋겠지. 지금 H가 여기 두 개, 여기 2 곱하기 H 하나니까 두 개 있고 생성물에 H 두 개 있고 맞네요. 그 다음에 O를 맞춰줄게. O가 지금 여기에 두 개 있고요, 두 개 있고요, 세 개 있고요, 한 개 있어.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1 같네. 그러면 Li 맞고 O 맞고 H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끝.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좀 깔끔하게 선생님이 붙여줄게. 네, 지금 화학 반응식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반응식 세우는 것까지 연습 같이 해봤어요. 지금 화학 반응식 조사를 해봤어. 아 맞아, 잠깐만, 아까 우리 C를 안 맞춰줬죠. 근데 C 어차피 하나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이게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우주 비행선에서 우주 비행사 한 명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1kg이래. 이때 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리튬의 질량을 구해보자. 그럼 지금 1.0kg을 지금 얘가 소모를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이때 필요한 수산화리튬의 질량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지금 LiOH랑 CO2에 반응하는 몰수비가 2대 1이죠. 그럼 일단 질량 물어봤지만 몰수로 바꿔주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질량으로 한다면은 일단 몰수비는 2대 1이야. 근데 질량비는 어떻게 구했지?
개수비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주면 됐죠. 근데 화학식량 다 줬네. 지금 24. 그럼 2 곱하기 24 대 4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 지금 이산화탄소 1.0kg의 이산화탄소를 몇 몰인지 구해서 그러면 소모되는 LiOH가 무슨 몇 몰인지 구한 다음에 지금 얘를 다시 질량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을 테고, 방법 두 번째, 그냥 몰수비 가지고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질량비를 알아낸 다음에 바로 질량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문제들은 방법 1이 편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방법 2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질량비를 미리 다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질량비가 48대 44야. 근데 48대 44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x 킬로그램 대 1kg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44x는 48, x는 44분의 48, 11분의 12. 그래서 x는 11분의 12kg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답이 맞나? 확인을 해볼게요. 답지를 어디다 놨지? 답지가 이거 아까 풀어본 게 이거 맞나? 어제 맞겠죠?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좀 찝찝하니까 방법 1로 한번 또 풀어보자. 그러면은 1kg이면 지금 CO2가 몇 몰일까? 지금 화학식량 44라고 줬죠. 그럼 44분의 지금 1kg는 일단 화학식량이 g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1000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얘가 우리가 이게 CO2의 몰수고, 그러면 필요한 이 몰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22분의 1000몰이 될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44를 아니지 44가 아니라 24를 해줘야지 뭐다 우리가 필요한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계산을 해주면은 11분의 12 12 얘는 그램, 그러면 얘는 11분의 12k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숫자가 좀 그래가지고 답이 맞나 선생님이 조금 그랬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과제 1번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예제 1번 풀어보자. 예제 1번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보면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지금 산화철 이거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철은 몇 몰인지 구해보자. 일단 닥치고 이러면은 일단은 화학 반응식을 일단 세워봐야겠죠. 화학 반응식 세워보자. 일단 이 친구랑 반응했대. 그러면 이렇게 일단 쓰는 거죠. CO. 그래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네, 이 반응은 철의 재련이라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얻는다면 좀 말이 그렇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라 산화된 철, 산화철이에요. 지금 얘를 순수한 철로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저기 잘 쓰려고 하는 그런 철의 재련 화학 반응입니다. 이 철의 재련 반응도 인류 문명에 되게 많은 기여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놓고 화학 반응식 맞춰주자. 개수 맞춰주자. 지금 철이 2개 있어요. 그럼 철 여기도 2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저기 많아. 그럼 탄소 맞춰주자. 여기 A개 있어요. 그럼 여기도 A개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일단 A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맞춰봅시다. 산소 맞춰주면 여기 3개, 1개, 그럼 여기 2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2를 맞추면 산소수는 맞아. 근데 탄소수가 이제 안 맞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숫자를 곱하는 것보다 이렇게 복잡한 거에서는 A, B, C, D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 그럼 일단 A, B, C, D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철이 2A에 있으니까 여기 철이 2A에 있어야겠죠. 그럼 C는 2A겠네. 2A 이렇게 바꿔주고 다음에 탄소 맞춰줄게요. 탄소 여기 B게 있어요. 여기 D게 있어요. 그럼 B랑 D랑 같아야 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지금 미지수가 2개로 줄었어. 그럼 그 다음에 산소를 맞춰주는 거야. 3A게 B게 더했더니 2B게 되는 거죠. 그럼 B 이항해주면 B는 3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B 자리에 다 3A 집어넣어주자. 그럼 모든 개수에 A가 포함되네. A로 다 나눠줘. 그럼 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되죠. 네, 이렇게 맞춘 다음에 검산을 해보는 거야. 철 2개, 철 2개 맞고 탄소 3개, 탄소 3개 맞고 산소 3개 플러스 3개 6개, 산소 6개 맞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게 뭐랄까 각자 문제 푸는 취향이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춰주고 산화철 80g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철의 몰수. 그럼 지금 얘를 몰수로 바꿔주면 바로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Fe2O3의 80.0g은 몇 몰일까? 지금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화학식량 먼저 계산해 줘야 되지. 철이 2개가 있어요. 철이 여기 56이라고 줬네. 56 플러스 지금 산소가 3개 있어요. 산소는 16이라고 줬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자. 일단은 2 곱하기 56은 112 맞죠? 1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6 3 곱하기 16은 6 곱하기 8이죠. 6, 8에 48 이거 계산해 주면은 160이네. 160 네,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160이다. 그러면 화학식량이 160인데 80g 있다는 소리는 몇 몰? 무슨 양분의 질량이니까 160분의 80 이퀄 2분의 1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2분의 1몰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철의 몰수는 1 곱하기 1대 2니까 1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아요. 두 문제 풀어봤어요. 이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 네, 좋아요. 다음에 유제 1번 풀어볼게요. 마그네슘 4.8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킬 때 일기압에 생성되는 수소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 이거는 약간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통합과학에서 1학년 때 뭐 금속은 뭐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일단 반응물 마그네슘 그리고 또 HCl 생성물 수소 기체 그리고 또 뭐가 생길까? MgCl2라는 친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Mg가 E+, 이온이 됐을 때 E+고 Cl이 마이너스니까 Mge+, 지금 이런 친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물은 Mg, HCl, 생성물은 H2, MgCl2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는 화살표 플러스 얘도 일단 맞춰볼게요. 개수를 맞춰볼게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개수를 맞출 때 일단은 A, B, C, D 안 하고 그냥 대충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일단 해봅니다. 그러다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지우고 A, B, C, D, E 그때부터 그렇게 해요. 근데 얘는 쓱 보니까 간단한 애 같아. 그래서 그냥 1, 2, 3, 4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H 먼저 맞춰볼까? H 여기 2개 있고 여기 1개 있네. 2 곱해줘. Cl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네. 좋아요. Mg 하나 끝.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지금 마그네슘 4.8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시켰다는 소리는 지금 얘가 졸라 많으니까 지금 이 친구는 다 반응한다는 이 친구는 다 반응을 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반응이 완결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반응이 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 A랑 B랑 반응을 할 때 지금 A가 부족해. 그래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 그러면 A는 다 소모되고 B는 남겠죠. 이런 상황에서 A를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한 개 반응물, 즉 이 지금 충분한 양의 연산과 반응시켰다는 소리는 한 개 반응물이 마그네슘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마그네슘의 그 양의 그만큼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반응의 몰수비 챙겨주면 되죠.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 화학 반응식 세울 때 처음 반응 나중 쓰라 그랬죠. 그럼 일단은 지금 이 처음의 양과 반응의 양이 한 개 반응물이 같다는 소리야. 그럼 나중엔 0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우리 몰수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면은 4.8g이 몇 몰인지 계산을 해줄게. 그럼 4.8g 몰이니까 무슨 양분해. 그럼 마그네슘의 지금 화학식량 구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그네슘 금속 Mg라고 쓰니까 24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4, 240분의 4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 찍찍 없어지면 2, 10, 5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네, 그래서 5분의 1은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낫겠어요. 0.2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몰수로 바꿔주면은 0.2몰 이렇게 되고 얘는 과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량은 왜 I don't care야?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반응물이 반응을 할 때는 0.2몰 반응하고 1대2 0.4몰 반응하고 플러스 0.2몰 플러스 0.2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희 이제 어차피 많이 남을 테니까 뭐 안 궁금하고 0.2 0.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0.2몰의 마그네슘 4.8g의 마그네슘이 반응을 했을 때 충분한 양의 영산과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되는 수소기체는 지금 0.2몰이랑 생성되는 MgCl2는 0.2몰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물어본 건 수소기체의 부피죠. 네, 그럼 수소기체 0.2몰의 부피 언제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에서는 부피가 어떻게 됐었어?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였죠. 그럼 1대 22.4리터는 0.2 대 X. 그럼 X는 22.4에다가 0.2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을 선생님이 해보면은 22.4 곱하기 0.2는 4.48리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다? 4.48리터다. 이해되나요? 네, 지금 문제 어렵다고 어렵게 느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교과서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운 문제들이잖아. 솔직히 이런 거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풀어봤고 이 모레 전환 1, 2, 3, 4, 5, 6, 9번 풀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각자 풀어보시고 다음에 확인하기 풀어볼 건데 확인하기 1번 먼저 풀어봅시다. 지금 베테인 가스의 연소 반응식 이거의 개수를 맞춰보라고 했네. C4H10이랑 O2랑 반응해서 CO2랑 H2O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해서 개수를 맞춰보는 거죠. 일단 얘도 좀 간단해 보여. 그러면 여기 C가 4개, 그럼 CO2도 4개 있어야 되겠고 수소가 10개, 그럼 여기 수소 5개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산소 맞춰보자. 산소 8개, 산소 5개 더해주면은 13. 근데 여기는 O2죠. 그럼 2분의 1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절대 안 돼요. 화학 반응식은 개수가 항상 정수여야 돼. 가장 간단한 정수 비여야 돼요. 지금 왠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화학 반응식이라는 소리는 이 입자 한 개, 입자 몇 개랑 몇 개가 반응해서 몇 개가 생기는지에 대한 소리야. 그럼 지금 이거 한 개랑 산소 기체 2분의 13개랑 반응한다는 게 말이 될까? 2분의 13몰이랑 반응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2분의 13개의 입자랑 반응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입자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식 개수는 항상 간단한 정수 비여야 된다. 그래서 2씩 다 곱해주면은 2, 이거는 13, 아까 뭐였어? 4니까 8, 이 친구는 10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 이해됐나요? 이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 우리 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인하기 2번 문제는 뭐 그렇게 답이 딱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식 N2 플러스 3H2가 2NH3 지금 여기서 질소와 암모니아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조금 이거 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일단 해보자. 몰수비는 지금 질소 대 암모니아가 1대 3이겠죠. 그럼 질량비는 지금 N2가 28이고 H2가 2니까 28 곱하기 1, 28대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 부피비. 부피비는 1대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양적 관계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 몰농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 친구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탐구 이거 용질송, 용액sun, 용질의 입자수 이거 탐구 활동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용의 가다는 각기 다른 양의 물에 설탕, 포도당 요소를 각각 녹인 것이다. 지금 가에는 설탕 1몰이 녹아있는 설탕물이고요. 지금 1리터 설탕물, 포도당은 1몰이 나는 포도당 1몰이 녹아있는 0.5몰의 포도당 수용액, 다는 요소 0.5몰이 들어있는 1리터 요소 수용액 이렇게 나와있네. 지금 각 용액에 녹아있는 입자를 그려보자. 입자 0.1몰은 동그라미 1개로 표시를 하라네. 그럼 지금 가에서는 설탕이 1몰 녹아있다니까 지금 0.1몰이 1개래. 그러면은 10개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동그라미 10개 그려줍시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다음 포도당 1몰이 녹아있다. 그럼 얘도 10개 그려주면 되겠지. 다음 요소 0.5몰이 녹아있다면 얘는 5개 녹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 1번을 보면 해결을 했어. 근데 그럼 2번 보자. 수용액 가다에서 같은 농도의 용액 1리터씩 있대. 가다와 같은 용액의 농도 1리터씩 있을 때 가장 많은 입자가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같은 농도가 1리터씩 있다는 소리는 지금 얘는 1리터씩 있대. 그럼 얘 1리터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고, 얘도 1리터씩이니까 이대로야. 그럼 얘는 0.5리터 있다고 곱하기 2 해주면 되지. 그럼 얘를 그대로 지금 동그라미 10개 있는데 그대로 10개 더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가장 많은 입자가 들어있는 건 나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같은 몰의 용질을 얻기 위해 가다 중 필요한 용액의 부피가 가장 큰 것은, 지금 용질이 지금 이 동그라미 개수가 같은 양으로 얻고 싶어. 그러면 이때 필요한 용액의 부피가 가장 큰 것은 하면은 당연히 다겠죠. 이해됐나요? 왜냐하면 다가 제일 드문드문 있잖아. 다른 말로 하면 농도가 작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몰농도 다 구해보고 넘어가자. 지금 몰농도는 지금 부피분의 몰수였죠. 지금 부피의 단위는 리터였고 몰수의 단위는 몰이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해보자. 지금 몰농도 1리터 안에 1.0몰 있대. 그럼 얘는 1몰 농도 용액이고, 다음 얘는 0.5리터 안에 1몰 있대. 그럼 얘는 곱하기 2 곱하기 해주면은 2몰 농도 용액이 되는 거죠. 그다음 얘는 1리터 안에 0.5몰 있대. 그럼 얘는 0.5몰 농도 용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몰 농도, 지금 용액의 농도는 지금 나가 제일 크고 그냥 다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몰농도 구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몰농도 가지고 그냥 구하고 끝내지도 않아. 우리 초중학교 중학교 때 소금물 문제 많이 풀어봤지. 이제 이 물 가지고 막 희석하고 물 키고 소금 더 타고 아주 난리 부리스를 칠 겁니다. 그럼 그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봅시다. 일단 다음에 41쪽에 또 여기부터 보면 예제랑 유제가 있죠. 예제랑 유제 풀어볼게. 포도당 1몰이 녹아있는 200ml 포도당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다 필요 없어요. 몰 농도는 뭐라고? 부피분의 몰수다. 부피, 여기서 단위가 리터인 게 가장 중요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준다고 다 200ml 이렇게 줘. 그럼 당황하지 않고 지금 1리터는 1000ml니까
밀리리터는 0.2리터구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0.2분의 포도당 0.1몰이라 그랬으니까 리터 몰. 그럼 얘는 2분의 1몰 퍼 리터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몰 퍼 리터랑 같은 게 몰 농도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몰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다른 말로 0.5몰 농도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유제 2번. 8g의 수산화나트륨이 녹아있는 500ml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물농도를 구해보자. 지금 물농도 구하고 싶은데 500ml 있대. 지금 용액의 부피가 500ml래. 근데 수산화나트륨이 8g 녹아있대요. 그럼 이 8g이 몇 몰인지 구하면 끝나죠. 다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야. 지금 부피는 500ml라고 줬어. 500ml는 0.5리터죠. 몰수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몰수가 뭔지 모르네. 몰수 계산해주면 되는데, 몰수는 무슨 양분의 질량이죠. 지금 화학식량 40이라고 줬네. 질량 8g. 그럼 얘는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5분의 1 집어넣으면 되죠. 또 5분의 1은 0.2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얘는 0.5분의 0.2 몰농도, 5분의 2 몰농도, 0.4 몰농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에 여기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이 문제 요걸 채우는 것보다 우리 저번에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갔던 온라인 클래스 때 진도 나갔던 거 그거 복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쪽 넘어가고 43쪽에 여기 과제 2번이랑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과제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수산화 리튬 수용액. 수산화 리튬 우리 아까 했었지. 우주선에서 무슨 뭐 이산화탄소 없애려고. 그 수산화 리튬 수용액 1리터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들 때 필요한 수산화 리튬과 수산화 나트륨의 질량을 각각 구해보자. 그리고 우주 비행선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산화 나트륨보다 이 수산화 리튬을 사용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수산화 리튬이 1.0몰 수산화 리튬 1리터 를 필요한 수산화리튬의 질량. 그럼 일단 몰농도 1.0 몰농도는 부피가 1.0리터죠. 몰수죠. 그럼 여기서 몰수는 몇이야? 1.0 몰이죠. 수산화리튬 1.0 몰의 질량. 그러면 뭐야? 수산화리튬 LiOH 1몰의 질량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수산화리튬 화학식량 구해줘야겠네. 리튬이 7이네. 산소가 16이네. 수소가 1이네. 이거 계산해주면은 24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은 24g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1몰의 수산나트륨 1리터래. 그럼 얘랑 식이 아예 똑같이, 그럼 수산나트륨 NaOH 1몰의 질량을 물어본 거지. NA가 23이야, O가 16이야, H가 1이야. 계산해주면 40이죠. 그럼 40g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4g이랑 40g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다음에 우주 비행선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보다 수산화 리튬을 쓰는 까닭. 일단은 지금 LiOH나 NaOH랑 화학적 성질은 비슷할 거예요. 왜?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 Li랑 NA랑 둘 다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LiOH랑 NaOH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돼. 근데 우주선에서 왜 수산화 리튬을 쓸까? 수산화 나트륨 되게 싼데 수산화 리튬은 좀 비싸거든요. 왜 비싼데도 불구하고 얘를 쓸까? 까다가 설명해보자 라는 건데,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일단 우주선 가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주에 나가서 우주인들이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싶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쓰겠다는 거야. 아니면 수산화 나트륨을 써도 돼. 근데 지금 똑같은 양의 이산화탄소 없앨 때 필요한 그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리튬의 몰수는 똑같겠지. 몰수는 똑같지만 질량은 수산화 나트륨이 훨씬 크겠죠. 왜냐면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크니까. 그래서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때 필요한 질량은 수산화 리튬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가벼우니까 우주까지 나갈 때 일단 질량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상이력 기르는 문제였는데 좋아요.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내기 어렵겠죠? 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하기 1번. 0.1몰 포도당 소용액 2리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을 구해보자. 겁먹지 마세요. 일단 몰 농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아니 질량이 아니지.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죠. 몰수잖아.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금 몰 농도 0.1 몰 농도는 부피 0.2리터분의 몰수. 그럼 몰수는 몇이야? 0.02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래. 그럼 질량은 180 곱하기 0.0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해 볼까? 그러면 180 곱하기 2 찍찍 36 그럼 3.6이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 0.22몰은 3.6g이기 때문에 답은 3.6g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 2번 1몰농도 염산 100ml를 희석해서 0.2몰 농도를 만드는 방법을 써보고 이때 주의할 점을 토의해보자.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몰농도 부분에서는 지금 몰농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몰농도 만드는 걸 우리 학제해보는 거야. 지금 0.1몰 농도 염산 100ml를 희석해가지고 0.2몰 농도로 만들고 싶대. 그럼 일단은 이걸 가지고 희석시키는 거니까 HCl의 몰수는 똑같겠지. 그럼 몰수가 같다 이 아이디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몰수는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다. 몰수는 부피 곱하기 몰 농도겠죠. 지금 희석하기 전이랑 희석하기 후나 몰수는 같다 이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그럼 부피 100ml 곱하기 0.1몰 농도는 지금 우리가 몇 밀리리터로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 그럼 x 밀리리터 곱하기 0.02몰 농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단위가 다 사라져. 밀리리터 사라지고 몰 농도 사라져요. 그러면 0.1 지금 얘가 이거 5배잖아. 그럼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조금 많이 낚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1몰 농도 염산 100ml에다가 플러스 지금 부피가 지금 100ml고 500ml가 되는 거니까 물 400ml를 섞자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액체랑 액체, 다른 액체 서로 합쳤을 때 부피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500ml 부피 플라스크 있지. 이렇게 생긴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지금 이거 100ml를 탈탈탈 넣어. 그 다음에 물을 요 표선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용액의 농도가 500ml가 되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지금 얘 염산 다루고 있죠. 염산 손에 닿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염산을 다룰 때는 항상 보호장갑, 보안경, 그리고 보안경, 보호장갑, 실험복 이렇게 다 완전 무장하고 염산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염산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 좀 농도가 높은 용액 같은 경우, 염산 같은 경우에는 염산 기체가 막 슬금슬금 막 쉬어나요. 그거 독가스야. 그거 눈에 닿으면 실명해요. 근데 진짜 실험실에서 그런 염산을 써요. 너희들이 대학 가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다 안전하게 해서 하지만 너희 대학 가면은 20살 때 딱 대학 갔어. 보통 자연대나 공대 가면 다 1학년 때 일반화학 실험이라고 배우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갔더니 이제 너희들 성인이잖아. 그럼 교수님들, 조교님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막 케어해주지 않아요. 졸라 진한 염산 딱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실험해라 해. 그거 못 모르고 막 염산 가지고 막 하다가 독가스 막 나오고 그거 막 눈에 들어가면 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고등학교처럼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했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아니 학생이 성인인데 이런 것도 지가 똑바로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자연대에서 대학까지 왔는데 뭐 염산 주의법도 몰라가지고 실명당하는 걸 보고 나보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너희들만 좆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염산을 사용할 때는 독가스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후드 안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교과서 문제는 다 끝나는데 일단 프린트 문제도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이 몇 분짜리인지 선생님이